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재산세, 우리가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126쪽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자, 재산세 보세요. 우리 재산세라는 거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죠. 그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이 납세 의무자는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아셨죠? 사실상 소유자. 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세금이죠. 재산세를. 모든 세금은 그 세금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즉, 과세 표준의 세율, 그죠? 그 재산세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이 세금을, 이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거는 납세 고지서. 자진신고납부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해야 되죠. 그죠?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되고, 양도세는 양도한 자가 2달 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때가 되면은 고지서가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뭘 하느냐? 보통징수라 이랍니다. 아시죠? 보통징수. 그럼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기준날이 언제냐?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우리가 이날을 과세 기준일이라 이랍니다. 과거에는, 과거는 아주 오래 전입니다. 뭐 한 15년, 20년 전에는 5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6월 1일 되겠죠. 이날 우리는 과세 기준일이랍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우리나라는 6월 1일입니다. 해서 그럼 납기가 언제냐? 재산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7월달과 9월달 아셨죠?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죠. 1기분, 2기분은 9월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고지서에 대해서 납부하는 조세다. 그럼 만약에 이날까지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이게 납기입니다. 그죠? 납기인데 이날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죠? 가상금이 징수되죠. 이날까지 세금 안 내면은 납부를 안 했다. 그죠? 그러면은 가상금이 징수됩니다. 아셨죠? 몇 프로죠? 3%. 또 안 내면은 중가상금. 그죠? 예. 자, 이래서 이제 여기에 재산세 개요입니다. 우리 지금 재산세 그 126쪽부터 교재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은 그 전체 요약하면 이게 다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즉,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6월 1일 기준해서 7월 달과 9월 달에 이거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조세다. 이 고지서 납기내 세금 안 내면 뭐를 납부하고? 가상금이 부과된다. 아셨죠? 예,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이 재산이 뭐냐? 이 재산. 이게 바로 뭐죠? 과세 대상.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재산세를 내야 될 그 세 말하면은 대상, 과세 목적물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딱 5가지입니다. 아셨죠? 대표적인 뭘까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면은 이 주택이 대표적인 거잖아. 그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뭐도 가지고 있죠? 토지도 가지고 있죠. 토지, 그죠? 땅. 그렇잖아. 그죠? 주택과 토지가 대표적인 거고, 이제 좀 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 상가, 그죠? 빌딩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건축물. 예.
상가 주인, 그죠? 건물 주인이죠. 알죠? 네, 빌딩 주인,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선박 소유자, 선주. 아시죠? 네, 선주, 선박. 일반인들은 뭐, 선박, 그죠? 뭐 잘 얻겠지만 아무튼 하여튼 부자들입니다. 그죠? 항공기, 비행기, 대한항공, 그죠? 항공기. 소유자. 자, 그럼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위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오더라도 비중이 약하죠. 주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소유, 주택과 토지다. 과세 대상물은 뭐 5가지다. 그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선항. 과거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 요 3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건축물 속에 들어와 있었죠. 그죠? 주거용 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 구분해서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이고 사업용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었고 선박 항공기에서 요 토지는 별도로 과세했죠. 종합토지세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잠깐 볼까요? 보세요. 요런 집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집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 주택이다. 그죠? 요게 건물에 대해서, 집, 건물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었었고, 요 땅이 있죠? 마당이 있죠? 그죠? 마당은 별도로 부과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이렇게 부과됐죠. 그죠? 종토세 이래가지고. 우리 줄여서, 혹시 오래전에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2005년까지 부과되었으니까. 종합토지세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다가 이게 재산세는 그 당시에 이제 7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달이었죠. 10월 16일부터 300일입니다. 이렇게 부과하니까 1년에 2번씩 부과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제 묶어서 한복에 과세해 버렸습니다. 아셨죠? 이걸 이렇게 합쳐버리죠. 이렇게 가지고.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거는 7월 달에 내고 이거는 10월 달에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세금이 나왔죠. 그죠? 요 세금을 반, 2분의 1은 7월 달, 이렇게. 그리고 또 반, 2분의 1 있죠. 2분의 1은 10월 달인데 한 달 땡겨가지고 9월 달에 납부하는 걸로. 그 1년에 2번 내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었죠. 그죠? 그 당시에는 똑같은 세금이 2번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랐죠. 그죠? 그 한 며칠간은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세금하고 이 세금 원래는 달랐는데 건물하고 토지는 다르게 마당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똑같은 세금이 나왔죠. 똑같이 해가지고 나눠버렸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23만 원이면은 11만 5천 원씩 똑같은 세금 2번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말하면은 미리 이제 공지는 했지만 다 그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신문에 못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상당히 한 몇 년 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착되어 있죠. 그죠? 아무튼, 요렇게 했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개별 주택 가격이라 이래 부릅니다. 건물과 토지를 묶어서 과세했다고요. 그 가격을 뭐라 한다? 시작. 개별 주택 가격. 한 번 더 시작.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뭐라 하고? 공동주택 가격. 이제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일반 단독주택은 뭐라 부르고? 개별 주택 가격이라 부릅니다. 아파트는 뭐라 부르고? 공동주택 가격. 그 말 뜻은 토지도 포함된 가격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요게 들어왔는 게 요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라 이런 말 쓰고 원래는 요거는 건물분 재산세, 요거는 토지분 재산세. 아셨죠? 그 여기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5가지다. 아셨죠? 과세 대상. 우리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납세 의무자라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소유자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 6월 1일 기준이잖아. 그죠? 6월 1일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6월 1일 날, 이날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날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됩니다. 아셨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 그럼 만약에, 보세요. 5월 31일 날 매매가 있었습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다. 물론 이때는 소유권 넘겨줬다. 그죠?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이날 팔았다면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이날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그죠? 을이죠. 그죠? 을이 세금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세금 납세의무자는 을입니다. 우리 법에서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소유 기간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뭐 1년을 보유했던 6개월을 보유했던 하루를 보유했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 납세의무자입니다. 우리는 뭐 나눠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그걸 딱 아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6월 2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팔았다. 이 팔았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죠? 실 넘겨준 거. 그러면은 이날 현재 소유자 누구죠? 그죠? 이 사람이잖아. 갑이 내야 돼요.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날 과세 기준일에 매매를 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서로 그 관계를,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죠? 이날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았답니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소유자 누구죠? 이날 현재 갑이 을한테 팔았다면은 납세의무자 누가 될까요? 갑입니까? 을입니까? 자, 이날 팔았다면은 요 현재 을이 소유자잖아. 그죠? 6월 2일 날 팔았다면은 갑이 소유자 맞죠? 이날 현재 갑이잖아. 그죠? 요날 현재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 1일 날은 언제죠? 자, 이게 과거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6월 1일 0시로 한다 되어 있었습니다. 0시. 기준이. 그럼 0시면 언제죠? 그 전날 밤 12시잖아. 그죠? 그 둘이 매매를 하는데 밤 12시에 만나서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하겠죠. 그날 아침에 한다는 거는 그 전날은 누구였죠? 갑이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말썽이 생기니까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현 누구를 한다? 을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를 본다? 을로 본다 하는 걸 아시고.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건 알았는데, 요거 잘 아세요. 요 부분은 뭐,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까지 아셨고, 그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자,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는데, 갑은 잔금을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등기전이 안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 만약에 갑은 잔금을 다 받았다면은, 자, 보세요.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공무상 소유자는 누구죠?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갑은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다.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됐다면은 등기부상이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잔금사 줬으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우리 팔았다는 거는 잔금 다 받았다. 그죠? 잔금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권 등기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 그럼 이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사실상 소유 을이다. 요 말을 우리가 공부상 소유자다 이러잖아. 그죠? 등기부상을. 그렇죠?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실제 소유자는 을인데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 서로 다르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자, 이게 잔금도 받고 등기, 명의진도 넘어갔다면 당연히 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잔금은 줬는데, 잔금은 서로 주고받았는데, 명의진은 안 됐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을인데 공부상은 갑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다르죠? 그럼 누굴 정해야 되잖아. 그죠? 누굴까요? 우리 법에서는 누구로 정한다? 그죠? 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우리 왜? 사실과세니까.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뭐죠? 형식과세가 아니고 무슨 과세? 사실과세잖아. 그죠? 이 사람이 원칙상 납세의무자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원칙상 납세의무자다. 그죠?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우리가 고지서 발부됩니다. 고지서. 누가?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이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뭐 보고 합니까? 공무서 보고 하잖아. 그죠? 공부를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 세무서에서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한테 고지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예. 이 사람을 신고하랍니다. 신고. 나는 을한테 팔았다. 그래, 을한테 고지서 보내고, 을한테 세금 받아가세요. 이걸 신고하랍니다. 소유권 이전 신고. 등기부서는 등기 안 넘어갔다 하더라도 요거는 세무서 가면은 바로 그 소유권 이전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출하면 된다. 요걸 신고. 그럼 만약에 신고 안 했다?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되죠? 갑이지. 공부상 소유자. 그죠? 그래서 원칙은 누가 되는데? 을인데. 신고 안 하면 누가 되고? 갑이 된다. 아시겠죠? 그죠? 요 사람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신고 안 했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 알겠죠? 둘 다 모른다. 알 수 없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말하면 행방불명이다. 행불. 또는 둘이 소유권 지금 소송 중에 있다.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모르겠더랍니다.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가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겠답니다. 그럼 누구를 할까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겠답니다. 그건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누가 된다? 사용자이랍니다. 미리 통지해 줍니다. 왜? 그 임차인은 주인하고 연락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주인한테 전달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원칙은, 자, 다시 보세요. 원칙은 누구?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을 신고 안 하면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둘 다 알 수 없다. 그죠? 이 말하면 소유권의 기속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누구? 사용자. 요 세 사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다시 시작. 원칙은 누구?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해서 알 수 없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 둘 다 모르겠다. 누구? 사용자.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칙이 누가 나왔습니까? 사실상 소유자다. 그죠? 사실상 소유자는 이 사람 신고 안 했다. 누가 되고?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 둘 다 알 수 없다. 누구? 사용자. 자, 이럴 경우는 반드시 이 말이 나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둘 다 모른다.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의 기소권자를 알 수 없다.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기소권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되고? 사용자. 아시죠? 예, 요 세 사람. 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번호를 붙여도 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사람 나옵니다. 요 네 사람. 자, 네 사람인데, 첫째, 재산 하나를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다. 공유 재산. 아시죠? 아, 공유 재산. 알았죠? 그죠? 공유 재산. 공동 소유 재산. 또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신탁 재산. 이렇게. 공유 재산, 공동 소유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 그리고 신탁 재산.
아시죠? 그죠? 예. 요런 신탁, 우리가 이제 부탁한 재산 있잖아. 그죠? 공동 소유재산, 상속재산, 신탁재산.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잠깐 있다가 제가 또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선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런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은 요거는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40%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세금 누가 내야 되느냐? 누가 내야 될까요? 그렇죠. 요 사람은 몇 프로? 60%만큼 세금 내고, 을은 몇 프로만큼? 40%만큼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지분, 요걸 지분이라 하죠. 그죠?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 그래서 지분권자라 이런 표현합니다. 지분권자. 아시겠죠? 따라서 하세요. 시작. 지분권자. 지분권자. 아셨죠?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자, 아버지와 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죠? 배우자가 있고, 이 자식이 있죠? 여기 이제 시부모. 그죠? 예, 예를 들어 시부모가 있다. 그죠?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누구한테로, 예, 재산이 넘어갑니까? 이 엄마한테 넘어가죠. 그죠? 그런데 엄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으면 이게 1순위죠. 그죠? 1순위. 자식 없을 때는 어떻게? 요렇게 2순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을 때는 이제 단독 상속. 만약 이게 먼저 돌아가셨다. 그럼 이쪽에 이제 이 사람의 형제, 자매. 그리고 없다. 사촌 내 혈족. 그것도 없다. 그럼 국가에 기속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상속 재산에 있어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상속이 자녀가 있습니다. 요 자녀가 있을 때 이때 누가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상속 재산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은 그 주된 상속자가 세금 내라.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우리 민법상에서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식은 똑같잖아. 그죠? 부모는 얼마? 1.5잖아. 그죠? 그럼 엄마가 되겠죠. 배우자. 그죠?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만약에 엄마가 없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똑같네? 그럼 누구? 연장자입니다. 나이 많은 순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없으면 누구? 나이 많은 순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주된 상속을 정한다. 그리고 신탁 재산이 있죠. 그죠? 갑이 을한테 맡겨놨습니다. 신탁. 부탁한 재산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은 누구라 부릅니까? 위탁자. 이 사람은 누구죠? 수탁자. 그죠? 자, 보세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맡겼습니다. 맡겨놨다. 맡겼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죠? 위탁자잖아. 그죠? 이 물건 주인이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위탁자 내야 되죠. 지난 세월 동안, 자, 우리나라에 말하자면은 과거 동안 이 사람 내오다가 지금 지난, 아시죠? 잘 들으세요. 3년부터 이 사람 냅니다. 4년부터 됐네, 이제. 4년부터 이 사람 내고 있습니다. 수탁자입니다. 여기 시험 잘 나오겠죠? 그죠? 아, 신탁 재산에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된다? 수탁자가 된다. 이를 바꿨습니다. 딱 한 4년 정도 됐겠네. 예, 왜 이래 바꿨느냐? 잠깐 말씀드릴게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신탁 재산에 우리 지금 현실에서 신탁 재산에 가장 이제 말하자면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이제 재개발이죠, 그죠? 재건축 많잖아, 그죠?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이게 이제 요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집 소유자들이 많겠죠, 그죠? 이런 건물 주택 소유자가 많을 건데, 그죠? 뭐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인지, 그죠? 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시행사한테 맡겨놓겠죠, 그죠? 그럼 그 시행사가, 그죠? 수탁자잖아. 이 사람은 누가 되고? 위탁자죠. 그럼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뭐, 그죠? 주택건설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시행사가 누구냐 하면은 수탁자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위탁자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재개발 한다면 이게 철거돼 버리잖아. 전부 다.
그렇죠.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한 4년, 5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물이 없어져 버리잖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죠. 세무서에서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 가지고 있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너가 세금 내라 받았어. 왜?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앞으로 자꾸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법을 딱 개정해 버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좀 누가 내왔었다? 위탁자가 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제 법을 개정해서 수탁자한테 세금 부과해. 너가 알아서 내라. 이겁니다. 너가 아니까 자로. 물론 이제 돈은 누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받겠죠. 그죠? 대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실제 내는 사람들, 이 사람 내겠죠. 그죠? 대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신탁자는 누구? 수탁자. 아셨죠? 공유재산 누가 되고?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 예, 요 하나는 제가 잠깐,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생각이 좀 안 나네. 이 책을 보면서도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 더 보세요. 뭐냐면은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채비지는 누구죠? 예, 이 사람이잖아. 사업시행자. 그죠? 채비지는 사업시행자다. 그죠? 요걸 이제 뭐 하나 먹어 3번 해버립시다. 4번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국가가, 그죠? 국가로부터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는 2년 이상 나누어서 우리가 돈 지급하는 걸 2년 이상입니다. 연부 취득이라고 했잖아. 그죠? 국가기관과 연부 매매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죠? 계약자잖아요. 매수 계약자랍니다. 아셨죠? 국가기관과 매매 계약을 맺은 자죠. 그죠? 그 사람 누가로 부른다? 매수 계약자라 이래 부릅니다. 잠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납세무자 한번 보세요. 납세무자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 2번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그죠? 3번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서 다르다. 그럼 서로 다르면은 당연히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건물의 소유자와 땅의 소유자 다르다. 갑과 을이 다르다. 그럼 이 사람 따로따로 내야 되겠죠. 자기 지분만큼. 그죠? 그 기준을 나누는 거는 시가 표준의 기준을 나눠야 됩니다. 다음 의제 납세무자 보세요. 아래 보면은 예,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 누구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 공부상 소유자. 이제 나왔네요. 그죠? 종중재산. 이거 나왔습니다. 그죠? 문중재산. 그거 나와, 이거. 이제 제가 묶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종중재산이죠. 종중. 우리가 종중이라고 합니다. 그죠? 종중. 그 종중재산의 소유분이 누구죠? 그 각자잖아. 그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종중에 그 소속돼 있는, 거기에 말하면은 그 안에 세부적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 그죠? 뭐 박씨, 종손, 그죠? 종중, 뭐 김씨 종중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중 재산은 그 각각이 개개인이 납세의무자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워낙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중 재산은 여러 수천 명, 수만 명 됩니다. 그죠? 그 각 지분만큼 개인을 다 부담할 수 없잖아. 그죠? 세무서에서. 어떻게 다 배분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공부상의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상 소유자라 이래 부릅니다. 이 사람 우리가 공부상 소유자. 대표자. 그래서 공유재산, 상속재산, 신탁재산, 종중재산. 아셨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나오죠.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다. 아셨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3번에 보시면은 매수계약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반드시 이렇게 국가, 연부, 무상 기가셔야 됩니다. 국가, 연부, 무상, 유상 나오면 틀립니다. 국가기관과 여부 매매계약, 연부라는 거는 2년 이상 매매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에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수익을 얻으니까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다? 매매 계약을 맺은 자, 매수 계약자. 국가는 매도 계약자잖아. 그죠? 파는 사람. 그 매수 계약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매수 계약자. 아셨죠? 다음에 신탁재산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수탁자. 기억하세요. 수탁자. 사업 시행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채비지. 사용자. 소유권 기속을 기소권자를 알 수 없다. 그게 누가 되죠? 사용자. 다음 마지막에 7번 보시면은 납세 관리인을 지정 신고할 수 있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 신고 안 하면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자 알 수 없다는 건 둘 다 모릅니다. 그죠? 사용자. 그리고 공동 소유재산은 지분권자. 그리고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신탁재산 누구?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그 대표자. 그리고 채비지는 누구? 사업시행자. 국가연부 무상 나왔다? 매수계약자. 아시겠죠? 납세의무자. 재산세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셨죠? 납세의무자. 예,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